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장경자의 습관이었습니다. 53살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아니, 정확히는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에게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경자는 시어머니 박순덕 할머니께 미숫가루를 타서 드렸습니다. 78살의 할머니는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을 묵묵히 받아 드셨죠. 창배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알바 늦게 끝났거든요. 20살인 딸 김소연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 진학이 꿈이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그래도 경자는 딸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창배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소연이의 꿈을 응원해 주었을 테니까요. 경자는 허름한 원피스를 입고 청소용품이 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늘어났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죠. 하지만 불평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지하철 2등석에서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는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경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보험금이 나와서 당장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경자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어느 집이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되었죠. 분당역에서 내려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경자가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넓은 거실, 최신식 가전제품, 값비싼 가구들. 때로는 부러웠지만 경자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할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평대의 아파트였지만 경자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죠. 주인은 출근한 듯 조용했고 경자는 익숙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로 향했을 때였어요. 침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죠.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얼굴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분명히. 창배야? 경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박창배가 사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경자는 사진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경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조금 달라졌지만 귀 모양과 손목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창배와 일치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여자 품에 안긴 아이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경자는 깜짝 놀라 사진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경자는 숨을 죽이며 침실 구석에 숨었어요. 여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틀림없이 창배의 목소리였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의 목소리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누가 왔나? 창배는 현관에 놓인 경자의 청소용품을 발견했나 봅니다. 발걸음이 침실 쪽으로 향했어요. 경자는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창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경자와 눈이 마주쳤죠.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경자야. 창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당신이에요? 경자는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경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저희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경자야, 일단 진정해. 설명할게. 창배는 경자를 일으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경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창배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코가 조금 다르고 턱선도 예전과 달랐지만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구나. 응, 어쩔 수 없었어. 창배는 경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아이는? 경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배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가짜야. 모든 게 가짜라고.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는 게 저희를 지키는 일이라고요? 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창배는 주변을 살피더니 커튼을 모두 쳤어요. 경자야, 조용히 해.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창배는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지만 경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준우제약이라고 들어봤어? 당신이 다니던 회사 아니에요? 맞아.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것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 심장약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창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는 경자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 보고했더니 오히려 내가 위험해졌어. 가족들까지 위협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죽은 척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경자는 창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집은 뭐예요? 이 가족 사진은? 위장이야.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위장막.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숨어. 빨리. 경자는 창배의 손에 이끌려 침실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현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조금 전에 왔어. 창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경자는 그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을 거야. 여자가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배가 옷장 문을 살짝 열고 경자에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내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여자가 나갔습니다. 창배는 경자를 옷장에서 나오게 했어요. 미안해. 위험할 뻔했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창배는 경자를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준우제약에서 새로운 심장약 카디맥스를 개발했어. 내가 임상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지. 환자들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경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했더니 최준혁 사장이 직접 나를 불렀어.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하더군. 거부하니까 협박이 시작됐어. 협박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어. 그 다음에는 너와 소연이까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창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소연이를 따라다니는 걸 봤어. 그때 알았지.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족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걸.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죽은 척한 거예요? 교통사고는 진짜였어. 하지만 병원에서 죽은 걸로 처리하고 몰래 빠져나왔지. 산속에서 몇 달 숨어 지내면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어. 창배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김민호였어요. 지금은 약물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 카디맥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그럼 복수할 생각이에요? 복수가 아니야.
정희야,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막아야 해. 경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5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가 함께 밀려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제가 청소하는 집에? 우연이야. 최준혁 사장 집이라는 걸 몰랐어?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가 최준혁 사장 집이라고요? 응. 그럼 너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였을까요? 경자야, 이건 위험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창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경자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잖아요. 제가 여기서 청소일을 계속하면서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창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5년 동안 당신이 살아있는 것도 몰랐던 제가요. 경자의 말에 창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경자야, 당신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도울게요. 다음 날부터 경자는 최준혁 사장 집에서 더욱 신중하게 청소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최 사장의 서재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고 경자는 청소하는 척하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카디맥스 관련 문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강태 비서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태 비서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경자는 그가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경자는 최 사장의 서재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번호키가 달린 작은 금고였어요. 청소하는 척하며 몰래 촬영했습니다. 여기 청소 끝났나요? 갑자기 강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사장님이 서재 청소할 때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창배와 만났어요. 둘은 조용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대화했습니다. 금고가 있더라고요. 금고? 네. 분명히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창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 한번 시도해 봐야죠. 경자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창배는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다음 날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최 사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서재로 가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뒤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들어있었어요. 경자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경자는 서둘러 금고를 닫고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어요. 이상하네요. 강태 비서가 최준혁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청소부 아주머니요. 요즘 너무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 같아서요.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가? 예전에는 대충 하고 갔는데 요즘은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더라고요. 최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창배 그 자식이 정말 죽었을까? 병원에서 확인했잖아요. 확인이라. 요즘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나. 최 사장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소부를 바꿔. 네. 새로운 청소업체로 바꾸라고. 강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경자는 창배에게 촬영한 서류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창배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임상실험 조작 증거야. 정말요? 여기 봐. 사망자 수를 축소해서 보고한 거야. 창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아직 부족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럼 USB는 어떻게 가져올까요? 너무 위험해. 그냥 이 정도로도 안 돼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요. 경자의 고집에 창배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경자가 최 사장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태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오늘부터 다른 분이 청소하시게 됐어요. 경자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왜요? 사장님 방침이에요. 그럼 오늘은? 오늘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경자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서재로 가서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USB를 가져와야 했어요. 금고에서 USB를 꺼내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재빨리 USB를 호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강태 비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금고 쪽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경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청소기가 금고에 부딪혔나 봐요. 강태 비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아니요. 왜요? 그냥요.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경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청소 다 끝났으니 이제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경자가 집을 나서면서 등 뒤로 강태 비서의 시선을 느꼈어요. 분명히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USB를 들고 창배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PC방에서 만나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건 창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임상실험 조작, 뇌물 명단,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카디맥스로 인한 사망자가 공식 발표의 10배가 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검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상해. 왜 최준혁이 이런 증거를 금고에 보관했을까? 창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험용 아닐까요? 만약 자신이 위험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갈 생각으로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한편 최 사장은 금고가 열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열었어. 강태 비서가 긴장했어요. 설마 청소부가? 박창배가 살아있나 봐. 최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청소부부터 찾아. 네. 경자는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지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소연이가 어머니의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요즘 계속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경자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창배가 전화했습니다. 경자야, 위험해.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최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청소업체에 너에 대해 문의했다더라.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지금 당장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려다가 아파트 앞에서 수상한 남자들을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뒷문으로 나가 창배에게 연락했어요.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 절대 집에 가지 마. 내가 만날 장소 알려줄게. 경자는 지하철을 타고 여러 번 갈아타며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창배와 만난 곳은 번화가의 커피숍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에 신고하자. 더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우리 가족 안전은? 증거가 공개되면 오히려 우리가 안전해져. 숨길 이유가 없어지거든. 창배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검찰청 앞에 선 창배와 경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창배가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검찰청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부서를 거쳐서 마침내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우제약 관련 제보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창배가 USB와 서류를 건네자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네요. 카디맥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준우제약 수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다니던 회사 아니야?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춘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창배가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했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자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문 앞에 창배가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춘덕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소연아. 미안해. 창배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빠가 정말 아빠야? 소연이가 아버지를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빠야. 왜 이제 와? 긴 이야기야. 천천히 설명해 줄게. 창배는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알고 있었어? 얼마 전에 알게 됐어. 춘덕 할머니가 창배의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 많았구나. 며칠 후 최준혁 사장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준우제약 주가는 폭락했고 카디맥스는 즉시 판매 중단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창배도 참석했어요.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창배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언론에서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에서 창배의 신분이 정식으로 회복됐어요. 박창배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최준혁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공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준우제약은 1,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창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한 대학병원에서 의약품 안전성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있겠네. 경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 소연이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의대 진학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 고맙다, 소연아. 춘덕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경자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네. 창배 덕분이야. 유명인이 됐잖아. 창배는 얼굴을 붉혔어요. 준우제약 사건은 제약업계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어요. 창배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다녔어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용기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강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죠? 경자가 창배에게 물었어요. 응.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소연이가 부모님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우리 가족 최고야. 춘덕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워졌구나. 창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가족이 됐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이제는 함께니까. 경자의 말에 창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이들 가족의 새로운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용기가 마침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준 것이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아.